블리치 유아바아의 친위대 페르니다 파른카자스. 그는 슈테른리터 중에서 유아바아에게 최종으로 선택받은 5인인 슈치스타펠 멤버 중 한 명입니다. 그중 가장 기묘한 능력을 지닌 페르니다는 과연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간디 채널의 블리치 이야기 페르니다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름 페르니다 파른카자스. 키, 나이, 불명, 특징 영왕의 왼손, 슈테른리터, 슈치스타펠. 그의 첫 등장은 유아바아가 영왕궁에 도착했을 당시 난졸 와이졸이 죽자 유아바아가 소환한 5인의 친위대 중 한 명입니다. 처음 등장 당시 단독 대사도 없으며 작은 체형 대비 큰 머리에 두건을 덮었어 얼굴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영왕궁에서 영번대 니마이아에게 다른 슈치스타펠들과 함께 쓰러집니다. 하지만 유아바아가 아우스발렌으로 모든 친위대를 부활시켰고, 아우스발렌을 통해 강해진 능력으로 영번대 키리오의 나무 3장을 일그러뜨려 유아바아가 이치베에게 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게 유아바아가 이치베를 상대하는 사이 다른 친위대와 함께 영번대를 함락시킵니다. 유아바아가 영왕을 흡수한 뒤 바르벨트로 올라온 사신들을 막기 위해 다른 슈치스타펠과 함께 흩어지게 됩니다. 그 후 한 사신 무리를 만나게 되는데, 페르니다가 만난 사신은 천재 과학자 마유리와 최강의 전투력을 지닌 자라키 켄파치였습니다. 켄파치가 조우하자마자 페르니다에게 달려들어 공격하는 동시에 마유리가 소리 지르며 경고합니다. 엄청나게 튼튼한 신체를 지닌 켄파치의 팔 하나가 박살났고, 박살난 켄파치의 팔이 제멋대로 계속 접히면서 끝내 자신을 공격하자 켄파치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팔을 뜯어냅니다. 마유리의 설명에 따르면 켄파치가 팔을 뜯어내지 않았다면 아마 온몸이 팔처럼 접히면서 고기 덩어리로 변했을 것이라 합니다. 마유리는 알 수 없는 능력을 가진 페르니다를 견제하며 가까이 다가가면 안 된다고 하지만, 켄파치가 또 뛰어들자 마유리는 켄파치에게 다가가 수세지장 공도사로 마비시키며, 마취가 통한 켄파치를 보고 페르니다는 자신의 신경을 상대에게 침투시켜 상대의 몸을 조종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공략법을 세웁니다. 마유리의 공격에 비명을 지르고 망토를 찢어버리며 등장한 페르니다의 실체는 손바닥에 외눈이지만 동공이 2개 달린 거대한 왼팔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페르니다의 정체는 영왕의 왼팔로 밝혀집니다. 과거 마유리가 읽었던 책의 설명을 따르면 영왕의 오른팔은 정지를 관장하고 영왕의 왼팔은 전진을 관장한다고 합니다. 영왕의 오른팔은 미미야기 신에 깃들어 있고, 우키타케 주시로가 폐병으로 목숨을 잃을 뻔했을 때 미미야기 신이 우키타케의 몸에 깃들면서 폐병의 진행을 정지시켰죠. 그렇게 책으로만 접했던 지식을 직접 눈앞에서 마주한 마유리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페르니다와 마유리의 본격적인 전투가 개시됩니다. 영왕의 신체가 왜 킨시의 편을 들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전투 도중 마유리가 영왕의 신체 일부가 스스로 킨시를 자처하다니 수치심도 없느냐고 도발하자, 페르니다는 퀸시를 자처하는 게 수치심도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난 처음부터 퀸시였느니라 라는 의미심장한 대사를 남기기도 합니다. 페르니다의 슈리프트는 더 컴펄서리입니다. 강제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신경 침투를 통해 대상을 강제로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붙은 이름으로 추정됩니다. 유아바아에게 부여받은 힘이 아닌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던 능력이며, 유아바아는 그 능력에 맞는 이름의 알파벳을 붙여준 것이라고 합니다. 즉 페르니다도 제라드와 마찬가지로 풀브링거인 것이죠. 퀸시의 시체에 영왕의 왼팔이 깃든 것으로 추측되는데, 애초에 우키타케 주시로의 몸에도 오른팔이 깃들어 있었으니 왼팔이 다른 누군가에게 붙어 있다고 딱히 이상할 건 없기도 합니다. 페르니다의 능력은 혈관에 영자를 주입해 힘과 방어력을 강화하는 블루트처럼 본인의 신경에 영자를 흘려보낼 수 있고, 상대의 신경에도 영자를 주입해 강제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으로 켄파치의 신체를 강제로 비틀고 조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건물 외벽 같은 무생물도 신경을 주입해 조종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근접해오면서 페르니다의 신경 다발에 닿으면
바로 페르니다의 신경 침투에 의해 신체를 빼앗기게 됩니다. 따라서 근접 전투 위주로 싸우는 자들에겐 최악의 천적이며 신경 다발이 뻗어나가는 범위가 상당히 넓은 데다가 하이 리이프 파일에도 신경을 연결할 수 있어 마냥 원거리전을 펼치기에도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또한 신경 침투를 한 상대의 정보나 지식을 흡수함으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얻은 대상의 능력도 카피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으로 켄파치 수준으로 강화된 신경과 마유리의 개조만에 마태복 인증체의 능력을 카피해 스스로 여러 신경층을 만들어 약이 투여된 신경층을 벗겨내면서 마유리의 신경 응고제 효과를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페르니다 본인은 능력을 위해 항상 신경을 노출하고 다니는 탓에 신경을 공격당하면 엄청난 고통이 동반된다는 약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하이리이프 파일의 화살에도 신경이 연결되어 있어 원거리에서도 페르니다의 능력에 당할 수 있지만 빗나간 하이리이프 파일에 약물을 주입하는 등 공격을 가하면 페르니다 본체에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신경다발로 뇌물을 제압하고 지능 상승, 그리고 기술이나 능력을 흡수하기 위해 뇌물을 먹어치우지만 뇌무는 인조사신으로 뇌무의 뇌하수체엔 체내의 피조 혼백세포 분열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강제 세포 분열 가속 기관이 삽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뇌무를 계속 성장시키기 위해 기능이 항시 폭주하고 있는 특수기관이라 자멸하지 않게 하려면 대뇌를 통해 기관을 제어해야 합니다. 마유리가 뇌무의 대뇌를 가로채면서 페르니다는 대뇌를 제외한 뇌무의 신체를 흡수했다가 그 기관도 먹게 됩니다. 결국 페르니다의 세포 재생력이 폭주하기 시작했고 페르니다는 과잉 성장으로 육체가 터지면서 자멸하게 됩니다. 유아바에게 선택받은 5인의 슈치스타펠의 일원이자 영왕의 왼팔을 지닌 페르니다 파른카자스. 켄파치를 안대 해방이나 시해할 틈도 없이 자신의 능력을 통해 순식간에 무력화시켰고 결국 마유리에게 패배했지만 그 과정에서 마유리의 개조 마네와 마유리의 최대 걸작인 네모까지 희생됐으며 이 모든 것들이 퀸시의 최종 비기인 풀슈텐 D 없이 오직 페르니다의 고유 능력과의 대치를 통해 나왔다는 점에서 타 슈테른 리터와는 차원이 다른 강함을 보유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